네, 그럼 자영업자 손실보상 이 김지숙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 봤지만 소상공인들 반발이 큽니다. 왜 일부만 주냐 이 얘기인데 영업 제한 또 뭐 집합금지 업종만 대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네,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소상공인법을 보면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한다 이렇게 정했고요. 시행령에서 이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을 때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마음대로 이 대상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내부적으로 이 보상이 시작되면 역대급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관광이나 여행업계만 봐도 다른 어느 업종보다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이 아니라 다른 지원책을 통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곤 하는데 희망회복자금 같은 지원 방안이 추가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손실액을 100%가 아니라 80%만 보상하는 거는요. 왜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를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인데요. 네. 가령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 제한, 그러니까 방역 조치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물론 크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도 못하고 쇼핑도 못하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출이 줄어든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보상하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게 정부의 판단이고 그럼 예산은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이번에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는 소상공인이 거의 100만 명이 되고요. 이걸 액수로 따지면 최소 2조 1천억 원 정도가 들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은 1조 원밖에 안 됩니다.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도 무조건 줘야 되는 거니까 정부 예비비에서 7천억 원 정도 그리고 각종 기금에서 여유자금들을 모아서 활용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당장 27일부터 보상 신청을 해야 하는데 2019년 매출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2020년에 이 가게를 시작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저희 기사에서도 그걸 궁금해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기부에 물어봤더니 2019년 매출 자료가 없는 경우엔 같은 업종 평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평균을. 네. 예컨대 지난해 서울에서 식당을 열었다면 재작년 서울 지역 식당들의 매출 평균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 밖에도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부터 콜센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1533-3300번 여기에 전화하시면 궁금한 점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김지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